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 방송이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늘려가려는 주식과 함께 이걸 왜 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인공지능과 연관이 있고요. 코인과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게는 이게 현금처럼 느껴지는 주식, 흔히들 부자들이 채권을 살 때 현금 사 모으듯이 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제게는 이게 약간 유사시의 현금 느낌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아마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워낙 성과도 안 좋았고 이렇게 이재용 회장이 사과를 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이렇게 직접 사과문을 발표도 했었죠. 그만큼 지금 가격이 엉망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뭐 다 아는 주식이고 국민 주식이고 재미도 없는 걸 게다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걸 굳이 제가 얘기를 왜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게다가 저는 종종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은 정말 쳐다도 보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왔고 뭐 각 업종별로 뭐 1등주, 2등주 다 사서 뭐 오래 가지고도 있어 봤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2009년 이래로 뭐 십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반토막인 회사 수두룩하고요. 3분의 1 토막까지 있더라고요. 업종의 1등주, 2등주 뭐 이런 걸 샀는데 이 정도면 야, 이건 아니다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조금 샀고요. 분할 매수를 더 해보려 하거든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고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악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덕분에 가격이 매우 매력적으로 싸게 떨어진 거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오만 전자에 와 있더라고요. 최근 뉴스들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10월 13일 외국인들이 팔자 행렬 삼성전자 시가총액 90조가 날라갔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한 2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팔고 또 팔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어, 다른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딱 하나 꼽자면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AI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반도체 업종이고 한국의 대표 뭐 주자죠. SK 하이닉스는 HBM 12단짜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눈에 들어서 거기에 납품까지 하고 그래도 남들 떨어질 때 하이닉스는 덜 떨어지는데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지금 뒤로 밀려버렸어요. 한 뭐 2019년, 20년도에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 HBM을 그렇게 확장을 시키지 않았었죠. 그래서 현재는 8단도 못 쌓고 있어서 엔비디아의 납품도 현재 못하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해외 직원들 수천 명을 지금 감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마 보셨겠지만 아마 한 10월 8일쯤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완전 쇼크 수준으로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회장이 기대에 못 미쳐서 송구하다 초유의 사과문을 발표를 하는데 미안하다 했으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대책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팔고 떠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인텔처럼 고꾸라지느냐 아니면 추격자지만 쫓아갈 수 있겠느냐. 일단 이 과거의 2000년대 이후의 차트를 보면요. 삼성전자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뭐 압도적인 지금 한국의 시가총액 1위는 맞습니다만 그래서 뭐 한국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결국 삼성전자 많이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의 하락세를 보면요. 눈에 띄더라고요. 뭐 SK 하이닉스다 뭐다 뭐 다 떨어지긴 하는데 엔비디아도 주춤하죠. 그러나 오른 것도 없는데 확 떨어지더라. 그래서 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 저는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알아보자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싼 가격이 첫 번째 이유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삼성전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짧으면 한 40개월에서 길면 5년까지도 보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로 뭐 AI 수요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대선이 맞물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삼성전자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걸 그냥 이 사이클은 이 사이클이고 코인의 비트코인 사이클 반감기는 따로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연히 찾아봤는데요. 참 재밌게도 일치를 딱딱
뭐 완전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코인의 사이클과 굉장히 맞아떨어진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사이클이고요. 가장 최근에 고점을 찍었을 때가 21년도 1월에서 2월, 이때가 이제 가장 고점이었는데요. 크게 떨어지다가 한번 반등을 한, 그러니까 보통은 최고점 찍고 항상 이렇게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를 합치면 21년도 뭐 1월에서 12월 전체가 그냥 삼성전자의 불장 또는 뭐 반도체 지수도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좀 덜 오른 측면이 있지만요. 그 다음 피크는 언제였느냐? 우연찮게 찾아보니까 17년도 10월이더라고요. 가장 높았을 때가. 그래서 역시 떨어지다가 데드캣 바운스처럼 올라왔을 때 요걸 합쳐보면 17년 10월에서 18년 4월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역시 언제가 될까요? 마이너스 4년 정도를 하면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좀 반등이 오래 간 것 같긴 한데요. 가장 정점일 때를 제가 찾아보면 13년도 2월에서 5월 정도였습니다. 이때가 피크였더라고요. 삼성전자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다 비슷합니다. 웬만한 반도체들이 비슷하게 흘러가니까요. 그러면 다음 반도체는 언제 이제 사이클을 맞이하느냐? 누가 보더라도 13, 17, 21 코인과 비슷하게 25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희한하게도 코인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25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코인도 24년 3월에 정점을 찍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비슷합니다. 여기 뾰족했을 때가 24년 3월이었고요. 그 다음 뾰족했을 때가 7월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나 이런 친구들은 이 화면을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꽤나 올랐었죠. 그래서 왜 25년 안 왔는데 먼저 올랐느냐? 그리고 이거 뭐 시즌 종료된 거 아니냐? 이 주기가 짧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 이제 저의 추정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반도체도 그렇고요. 코인도 이 25년의 정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도 그렇고 코인도 결국 이렇게 17년, 21년, 뭐 13년 이렇게 가는 게요. 대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 반도체는 역사가 길잖아요. 과거로 쭉 가봐도 항상 대선 이후에 오르더라. 이게 그 반도체 지수 설명하는 그 사전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대선과 엮여져 있어서 여기가 맞물려서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도 그렇고 코인 사이클도 결국 2020년, 2024년에 돈을 결국 풀고 불확실성이 이제 확정된 이후에 그 다음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 반해서 자 보시면 반도체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AI 열풍, 엔비디아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1년, 2년 계속 강풍이 불었었고 비트코인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년이 넘게 그 오랜 수건이었던 비트코인 ETF가 블랙록으로 인해서 24년 1월에 승인이 됐었습니다. 둘 다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하죠. 뭐 10년,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호재가 터지면서 갑자기 24년도에 25년 주기가 오지 않았음에도 지금 확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주기 짧아진 거 아니냐. 심지어 최태원 회장도 이거 반도체 주기 짧아졌다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글쎄요.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다들 알죠.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거 주기 짧아졌다. 연말이 마지막이다. 길어야 내년 뭐 1분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글쎄요. 한번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주기가 짧아졌다는 게 이제 잦아들었죠. 많이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사이클 오래 못 간다. AI로 인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거다. 아니다. 순리대로 갈 것이고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각자 판단을 하시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이 2020년, 2024년 그때 당시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 거고요. 또 대선이 당선이 되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뭐 다 공약을 할 수는 이제 시행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대선으로 인한 유동성과 함께 아직 AI의 수요와 투자가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뭐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이 대선으로 인한 유동성과 AI 등으로 인해서 결국 AI 시대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거품이 꺼지지 않았다 생각하면요.
엔비디아 혼자 독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이미 1년치 물량 다 팔렸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뭐 IBM이다, 인텔이다, 뭐 TSMC다, 삼성이다. 추격자들에게까지 물이 결국 들어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뭐 열심히 해서 1위가 된다고 반도체 쪽은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추격자들에게까지도 물이 결국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괜찮은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삼성전자를 접근하게 된 이유는 분산 투자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탁월하다. 그리고 유사시에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 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코인을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타 자산도 투자를 결국 하셔야 되고요. 분산으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죠. 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막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 제가 볼 때 26년 즈음부터는 이제 뭐 1, 2년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타 자산도 투자를 해야 되기도 하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우리는 코인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겠지만 주식이나 또는 배당주도 있죠. 부동산, 뭐 아파트, 상가, 채권에 심지어 예금까지도 우리는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뭐 22년 말, 23년 초에 이제 큰 돈이 생길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1년간 예금을 맡겨놨었습니다. 물론 22년도나 뭐 이렇게 맡겨놨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이게 타이밍이 잘 맞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이런 거를 좀 자유자재로 결국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어서 코인이 이제 푹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해지도 써놨는데 이게 무슨 해지냐 뭐 금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데 하실 수 있겠지만 저의 이 의미는 좀 소극적으로 잔잔한 의미의 해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험자산이나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막 크게 오르는데요. 떨어지면 또 한없이 떨어지잖아요. 대신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남들보다 뭐 오를 때 덜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뭐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좀 소극적 의미의 해지 차원에서 좀 들고 있다가 이게 이제 우상향하면 뭐 지켜보는 것도 좋고요. 때마침 막 코인이 폭락을 했습니다. 아직 불장이 안 왔다 생각했는데 뭐 예를 들어 또 한 뭐 2, 30% 떨어졌다. 그러면 유사시에 현금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코인보다 덜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해외 주식 뭐 테슬라 하다가 팔고 넘어오신 분 이런 분들 아마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총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괜찮겠다 싶어서 삼성전자를 좀 분할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가격이 매우 싸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제 각자의 판단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미국 뭐 대선도 있고 AI가 아직 뭐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 분산 투자 차원에서도 훌륭하다. 그리고 유사시에 현금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력적으로 봤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결론은 좀 생뚱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 불장 후에 하실 것. 저는 남을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를 넘어서 가르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수많은 이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뭐 18년도부터 20년 또는 22년, 23년 차트인데요. 많은 이들이 좌절할 구간이 결국 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성공할지도 모르는 판에 누가 누굴 가르치냐 하실 수 있겠지만 25년 이후에는요.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던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걸로 이제 과거의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가르칠 때 내 실력이 급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누구를 가르치려면 내 행동이 배울 만하게 변해야겠죠. 뭐 예전과 똑같은데 누가 날 배우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남을 위한다고 하겠지만 내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는 나 혼자의 성공을 넘어서 주위를 위로하고 변화시키는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